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정세를 파헤치는 수근수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수 씨. 네, 준현 씨 올해 김정은 씨가 몇 살입니까? 이제 뭐 보통 30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 공자님이 예전에 예. 30이면 입지 뜻을 세운다고 했는데 오. 요즘 보니까 정은 씨가 뜻을 세운 것 같아요. 뭐 뜻은 여러 가지를 세운 것 같아요. 뭐 네. 이것저것 세운 것 같은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뜻은 많이 세웠죠. 딸도 태어났으니까 바람 피우지 않겠다 이런 뜻도 좀 세운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친구 맞나요? 한 명 사귀기. 데니스 로드맨. 그렇죠. 로드맨 친구 우리 네. 그 친구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물놀이장도 만들고. 그래요. 예. 스키장도 만들고 승마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네요. 많은 뜻을 세우고. 음. 자, 벌써 집권 2년 차를 맞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김정일 씨가 죽을 때 예. 김정은을 보좌할 수 있는 뭐 당, 군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나눴죠. 나눠 가지고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모부 장성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김정은의 후견인이 장성택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보도를 보면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 중앙당 행정부장에서 밀려나서 외화벌이 쪽으로 좌천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네. 작년에 김정은을 현지 지도할 때 같이 동행한 숫자와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일단 작년에는 한 100번 넘게 다녔고 네.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한 24, 5번인데 이게 최룡해가 가장 많이 수행을 한 거예요. 김정은을 수행했고 장성택은 한 5번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원래 독재사회에서는 권력자와 가까운 거리에 따라서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설쯤 되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장성택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성택이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최룡해보다도 밀려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뭐 그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경제개혁 한다고 하면서 중국통이잖아요. 장성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통이니까 어차피 외화를 끌어올 때가 중국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장성택한테 그냥 외화벌이를 해달라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는 젊은 사람, 근데 장성택은 되게 고지식하고 뭐 구닥다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뭐 이게 장성한 자식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그렇죠. 이게 다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나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했다가 그렇죠. 망해 먹고 이런 경우가 좀 그러니까 있죠. 네.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건데 장성한 자식들은 이제 듣기에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네. 김정은이 장성택한테 말을 듣기 싫은 지금 건가요? 라인 맞추신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 든 노인네가 자꾸 옆에서 시끄럽게 앵앵앵 거리니까 네. 가서 달러나 벌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2년 해보니까 나도 알겠다. 그렇죠. 고모부 더 이상 좀 말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할 테니까. 뭐 이런 배짱?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이제 장성택 아니어도 장성택은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이렇게 뭐랑 했을 것 같고 최룡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우리 원스님 대장님 하면서 막 비율을 맞춰줬을 거예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아부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지. 김정은 씨가 만약에 이제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장성택을 옆에 더 두겠지만 그 사람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 과연 장성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확인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확인은 어렵죠. 좀 더 지켜봐야 정보가 나오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오늘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깜놀입니다. 모든 월급쟁이들이 바라는 거죠. 그렇죠. 뭡니까? 월급 인상이죠. 북한에서 월급이 무려 100배가 100배. 100배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장난 아니에요. 아니 100배면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300을 받았으면 3억? 대단한 거죠. 어우, 보통 북한의 평균 월급이 북한 돈으로 그렇죠.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 그렇죠. 지난 9월인가요? 그러니까 예, 9월, 북한의 10월. 소위 말하면 큰 기업들, 예, 큰 예. 한 2만 이상 되는 기업에서 노동자 수가 네네 뭐 무산광산이나
제철 예, 예. 이런 기업소, 그다음에 뭐 성진 제강소 예. 거기에서 지금 30만 원? 중국 그 북한 북한 돈으로 30만 원. 네네. 와 대단하지 않아요? 30만 원이면 북한에서 뭐 이제 한 가족이 사는데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 든다. 뭐 이런 그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한 쌀을 한 60kg 정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다. 그죠. 4인 가족이 보통 한 60kg 먹는다고 네. 하니까요. 그러면 일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6.28 조치 나왔을 때 예. 김정은이 공장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월급으로 해주겠다. 예, 월급을 현실화 시켜서 배급을 예전엔 배급표 이렇게 줬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없애고 월급을 올려주고 너희들이 그걸 사 먹어라. 이런 그렇죠, 그렇죠. 건데 지금 이제 뭐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월급 올려준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네. 근데 이제 올려준 데가 보면 네. 무상광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중국이랑 이 거래를 하고 있었던 데고. 그죠. 뭐 설비랄지. 아니 그렇죠.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가봤다고요? 저- 무상광산에? 아니 건너편에서. 아, 그래서 중국 트럭이 말을 잘하세요. 중국 트럭이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무상강선이 바로 보이는 중국에서. 중국 땅에 가봤어요. 네. 남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건너 보니까 중국 트럭이 들어가서 예. 그 노천 노지 탄광이잖아요. 그렇죠, 밖에 그렇죠. 있는. 그냥 밖에서 막 캐내죠. 네, 계속 캔에서 실어가지고 와 싣고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럼 남평 바로 넘어오면 거기에 세관. 가공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공장이 예, 따로? 1차로 예. 뭐 이 분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싣고 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미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그렇죠. 기업. 무산광산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김책 뭐 제철소나 네. 성진제강소 같은 경우는 무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철광석을 가지고. 그렇죠. 철광석을 네. 가지고 이제 뭐 강철을 만들어서 중국 쪽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데잖아요. 여기도. 네. 그래서 실제 이런 임금 현실화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예, 그렇죠. 큰 기업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 지하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네.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한정된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인데 30만 원을 다 또 월급으로 안 주고 20만 원은 현물로 줬다고 해요. 그렇게 20만 원을 그러면 그렇게 준 이유는 그러니까 그 10만 원은 현금으로 줬는데 네, 10만 원 현금 주고 나머지는 그 시장 가서 물건 사지 말라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좀 잘 나오고 또 돈이 너무 풀리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돈이 많이 풀리면 네. 어찌됐건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죠. 조선돈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그것도 돈 많이 생기면 물건을 많이 찾으니까 물건은 그렇죠. 또 올라가. 물건값이 네. 올라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너무 갑자기 현실화 시키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현실화 시킨다 얘기는 많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20만 원어치는 현물로 줘서 이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걸.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2009년에 화폐 교환을 한 다음에 뭐 임금 현실화 한다고 해서 돈을 막 풀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고 갑자기 올랐죠. 물건 값이 뭐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한 3개월 만에 그냥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박봉주가 한번 네. 이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괜히 방랑기만 총살당하고 그랬잖아요. 괜히 네.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됐건 이 사람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겠네요. 난리 났어요. 원래 어. 아니 가봤자 일감도 없고 예. 아시잖아요. 북한 그렇죠, 사정. 그렇죠. 또 가봤자 월급 받아봤자 뭐 지금 5천 원이요 쌀값이? 예. 3천 원 받아봤자 쌀 한 킬로도 쌀 못 한 킬로도 사죠. 못 사요. 네. 5천 원 받아봤자 한 킬로인데 누가 일나가? 그 누구 코에 붙여요. 그렇죠. 근데 내 코에 30만 원 줬는데 20만 원어치 막 예. 생활 필수품까지 주고 서로 지금 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서로 네. 이제는 예전에는 네. 서로 안 가려고 서로 안 가려고. 저는 그런 큰 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쵸. 작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데는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네.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고 아니 그 원래 그런 건데. 원래 네, 원래 그런 건데. 하긴 뭐 언제부터 뭐 네. 국가에서 뭐 챙겨줬습니까? 예? 문제는 이걸 보고 이제 경제 개혁에 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외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게 왜 나왔냐 이거예요. 경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네. 뭐 물놀이장도 만들어졌고 스키장도 잘 되고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잘 되는데 왜 경제 쪽은 아직도 이러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취득 사업들 그렇죠. 지적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경제는 왜 안 되고 있냐.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데부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럼 1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래 하다 안 되니까. 다 하는 건 정말 무리구나. 어. 그러면 가능한데 일단 중국하고 연계된데 그렇죠. 현실적인 네. 곳을 찾은 거죠. 이제 좀 약간 현실 감각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심정이? 아니 왜 우리는 안 해줘? 이건 뭐 뭐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일반 XX. 주민들이 속으로 예, 그럴 수 속으로 있는 거죠. 이런 XX 우리는 완전 내팽개친 건가?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 큰 기업소만 노동자야? 우리는 그렇죠, 노동자 아니야? 우리는 여기 인민 사람도 아니야?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뭐 탈감이 엄청나겠네요. 장난 아니겠죠. 아니 어떤 데는 30만 원씩 받고 어떤 데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이게 어떻게 사회주의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상당히 또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불만이 엄청나게 제기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산광산이나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건 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일정 정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높아질 건 같은데 이게 전면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네. 이게 금방 가다 반짝하고 끝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지금 물가가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렇죠. 20만 원, 30만 원 풀어줘도 그 괜찮은 거죠. 또 적은 곳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내년만 돼도 그렇죠. 겨울 지나고 춘근기 오면 또 어떻게 될지 쌀값 모르는 엄청 거고. 뛸 테고 그러면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살려고 달려들 테고 그러면 쌀값이 엄청 뛸 테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그 사람들만 죽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이게 계속될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화폐 교환 때도 한 2, 3개월 좀 올려주다가 그다음에 못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리고 또 김정은 씨가 욕심이 생기면 여기서 돈 잘 버니까 그래? 야 그러면 이건 너무 적은데 조금 더 줘봐. 조금 더 줘봐. 이렇게 해서 다 뺏어갈 수도 있죠. 네.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문제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나름 김정은 씨가 경제 쪽을 신경을 쓰는 거는 같아요. 예, 쓰죠. 예, 상당히 쌀값도 좀 안정화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자, 아무튼 주제 1에 대한 이 한 줄평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정은아 이왕 하는 거 개혁 개방도 통 크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요. 뭐 일단은 시험이라고 하니까 시험 쪽으로 해보고 성과를 좀 잘 쌓아가지고 근본적인 좀 개혁을 해서. 그렇죠. 네. 근본 이게 정말 북한 경제가 살려면 개혁 개방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답은 나와 있는데 김정은 씨가 하냐 못하냐 이 문제죠. 전체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공개 처형 최근에 대놓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난 3일인가요? 일요일 날 예. 전국 주요 도시 7개 지역에서 80여 명을 총살했다. 그것도 기관총으로. 장난 아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확인이 필요한데 뭐 구체적인 걸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실제 뭐 이걸 사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여러 곳에서 확인된 거는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지난달에 벌써 양강도 해산 인민위원 그러니까 도 행정위원회 위원장 예. 아들이 포함한 2명이 공개 총살됐다고 예, 그랬고 청진에서도 있다고 그랬고 강원도 막 하여튼 예. 곳곳에서 지금 총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죄목이 뭡니까? 주로 이제 뭐 남한 영상물 그러니까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마약 주로 이거예요. 딱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공개 총살한 게 좀 사실은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동안은 이제 뭐 국제사회 눈치도 좀 보고 그러면서 공개 처형 자체를 좀 약간 줄여서 비밀 처형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요즘에 더구나 지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얼마 지난달에 유엔 그 3위원회에서도 중간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이런 시점에 공개 총살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가장 큰 건 내부 통제 아닐까 싶어요. 이제 지금 분위기는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 임금도 현실화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대단히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분위기는 시장도 어찌됐건 통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통제가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걸 경제를 아무튼 발전시키려면 사람들의 이제 시장 활동을 풀어줘야 가능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 뭐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다시 또 나빠지고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뭐 좋아지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테고 환상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뭐 그쪽에서 흔히 말하는 황색바람이 너무 거세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번 공개 총살의 시작점이 이설주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은하수 관현악단이 이설주 무슨 음란한 영상을 음란한 영상. 봤는데 이설주도 연루가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을 거다. 과거 뭐 했을 거다 해서 김정은이가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9월 달부터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 음란한 녹화물 단속해라. 뭐 총소리 울려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해서 거의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총살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약간 신빙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정은이가 화가 날 수 있죠. 그렇죠. 화가 나서 이거 단속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뭐 이제 어찌됐건 김정은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보위원들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좀 한 건 해야 되겠구나 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서로 충성 경쟁.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 존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아문요. 충성 경쟁하면서 그냥 그 전에는 뇌물 받고 적당히 넘어갈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단련돼 보낼 사람을 그냥 총살 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건수 잡아서 본보기로 저는 이제 뭐 이런 공개 처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 목적이 이제 뭐 리설주 추문도 없애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또 내부 통제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하수 관현악단 영상 예. 단원들이 봤다는 영상 중에 KBS에서 제작한 예. 김정은, 김정일 3대 세습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쓸려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왜냐하면 중국에서 뭐 이렇게 영상업자들이 그냥 녹화해가지고 파는데 그렇죠. 그 뭐, 한국말을 잘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방송이구나 싶어서 그냥 녹화해서 팔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영상물이 돈이 되니까 쭉쭉 녹화해서 막 무조건 했는데 그 중에 KBS 좀 다큐멘터리, 딸려들어갔다.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한 기록 영화인데 네. 거기에 막 3대 세습 한참 조망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 그게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단속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의도치 않게 들어갔겠지만 그렇죠. 아 이런 게 더 많이 돌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영화 드라마 나도 음. 좋아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간부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보고 뭐 이병헌이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뭐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근데 나는 나를 비난하는 이건 용납 안 돼. 그렇죠. 이제 하면서. 그거는 넘을 수 없는 마지노선 선이죠. 지켜야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 아무튼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내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예. 또 그 밑바닥에 뭔가가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간 북한을 둘러싼 주변에서 예. 일어난 소식들 짧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베스트 앤 워스트. 자, 시작해 볼까요? 예.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평양이라고 못을 딱 박더라고요. 아 그렇죠. 평양. 네. 안 돼. 그 전에는 지칭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뭐 한반도의 핵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었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네. 그리고 나진 핫산 개발 사업 예, 그것도 여기에도 이제 한국이 투자를 하겠다는 양해각서도 체결을 예, 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가스관 계속 추진하겠다. 뭐 이 얘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잘해도 가스관만 총괄해서 그 운행비만 받아도 그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용돈은 나오죠. 근데 이제 더 큰 거 바라니까 그렇죠. 항상 문제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네요. 예. 자. 네, 북한 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두고 앵무새처럼 외워 아양을 떤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어를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정답 빙고. 아니 스위스 유학파인데
영어 못합니다. 지난번 로드맨 보니까 통역 통해서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김정철 진해 형은 네. 영어를 잘해서 이제 통역이 필요 없는데 자기는 통역을 통해야 되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에 중국 가서는 중국어로 연설했죠. 불어도 했어요. 불어도 했죠. 영어도 하죠. 부럽죠. 배 아파. Once fell silent over the Korean peninsula. I'm honored to stand before you. 아우 배 아파. 정은이가 로드맨 왔을 때 간단한 걸 했대요. Hi, hello, nice meet you. 그런 건 뭐 저도 합니다. 뭐. 저는 지금 했어요. Fine, thank you. 저는 지금 했습니다. And you. 자, 예. 세 번째 기사는 어떤 건가요? 뭐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그렇죠. 하잖아요. 지금 거기 보고 듣고 안 되겠네. 비핵화 할 그렇죠. 때까지 제재해야 되겠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이제 비핵화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이걸 절대 풀 수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노동신문이 그런 건 꿈에도 신기루 꿈도 꾸지 말아라. 사전 조치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기사는 어떤 건가요? 이석기에 대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개로 했습니다. 예, 이번에. 공개로 해서 뭐 이석기는 뭐 나는 이건 공안 탄압이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 이렇게 했고 뭐 뻔한 얘기 했습니다. 또. 원래 그래요. 예. 예전에 우리도 겪어봤지만 그렇죠.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자꾸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공안 당국이 우리를 조직 사건을 만들어서 이거 덤탱이를 씌우는 거다. 또 맨날 그랬었죠. 맨날 나오는 게 있어. 이정희 씨도 이제 변호인 대표로 연설을 했는데 지금 무슨 국정원 대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덮으려고 그걸 한다. 덮으려고 한다. 10년, 20년 전에 써먹던 구닥다리 변론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현장에서 잡혀도 일단 발뺌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뭐 이렇게 막 시위하다가 잡혀도 아니 나는 다른 거 사러 왔다가 여기 잠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이 날 끌고 갔다 이러면서 왜 나를 잡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잖아요. 소위 수사투쟁의 지침인데요. 그렇죠. 뭐 다. 이석기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죄값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베스트 앤 워스트 어떻게 선정할 수 있습니까? 베스트 먼저. 저는 뭐 베스트는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걸로 하겠습니다.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네. 했던 거 이게 좀 저는 베스트 2주의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스트는 어떤 건가요? 뭐 저는 워스트는 이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비방한 거죠. 배 아프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럴 시간 있으면 영어 공부나 좀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제 개혁 하려면 한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괜히 푸틴 대통령이 그 몸 운동 안 하고 여기 와서 정상회담해서 이렇게 회담하겠어요. 그렇죠. 원래 운동하고 사냥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우통 벗고 사람이죠. 좀 뭐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손잡으면 경제 이득이 되니까. 그렇죠. 김정은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군수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현 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군수군은 계속됩니다.